안녕하십니까. 현덕경영연구소 임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그 사성제라고 하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집착이 아니라 모여 쌓임이다. 잡을 집자가 아니라 모일 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진멸도에서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정확한 해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이제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데 사성제의 내용은 고진멸도라고 하는 네 글자죠. 그러니까 뭐 잘 알다시피 삶을 이제 고통으로 보고 그 고통의 원인을 이제 집으로 보고 그 집의 집의 멸이 고통의 멸이다. 이렇게 보고 그 집을 멸하는 방법으로 이제 8가지 바른 길, 8정도를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네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붓다가 예를 들면 뭘 깨달았느냐, 연기를 깨달았다. 연기가 현상세계의 법칙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연기를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처음에 설법, 처음에 자기를 따라다녔던 5 사람들에게 이제 설법을 할 때에 그 뭔가 말의 형태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설법, 설득의 구조가 이런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설명체계고, 그리고 이 사성제의 마지막 고진멸도의 도는 당연히 8정도를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기본 설명은 그러면 어떤 논리 형식을 다루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의학적 진단 체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명이 뭐고, 병의 원인이 뭐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냐 없냐,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방, 이렇게 병과 병의 원인과 처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병명은 괴로움이고, 그런데 이제 나 병 아닌데요, 나 괴롭지 않은데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득 체계의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 결론도 아니고 그냥 살아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지하게 수용이 되는 사람에게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지 논리적 규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다. 병은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은 집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러니까 집을 멸하면 고도 멸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치유 방법을 얘기했고요. 그럼 어떻게 집을 멸하냐 해서 8가지 바른 길을 가면 된다라고 처방까지 내놓은 전형적인 이제 그 의학적인 진단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의왕, 의료 중에서도 최고의 이제 그 의사다,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논리 체제는 이렇게 따르는데 그러면 이제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법론이 저번에도 이야기한 그 완전한 형이상학주의자들, 브라만 아트만주의자들과 완전한 유물론자들, 그냥 그 물질의 분해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사이에 중도를 지키면서 부처는 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이 사성제에서 핵심이 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인 집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는 방법론이 이제 사실은 그 유물론자들의 그 설명 방식을 좀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방식이 뭐냐면 요소로 이렇게 분해해서 해체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명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의 4대,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의 4가지, 그리고 모두 8가지의 요소로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로 이렇게 쪼개서 이것들의 결합으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원한 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그냥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의 쌓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죠. 아니, 지수화풍 플러스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과정도 똑같이 요소로 분해해서 결합된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을 define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는 둘 다 부정하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섭취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들이 이제 결합되면 그게 생이고 요소들이 분해되면 그것이 멸이다. 그래서 생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생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고통을 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요소로 분해해서 해체해서 설명하는 것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집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유물론자들이 쓰던 적취설이라고 하는 거죠. 적취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쌓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질뿐만 아니라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정인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과정에도 적용해서 몸과 마음 전체를 분해해서, 요소로 분해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행식도 그러니까 무상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온 전체가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하나의 그 허상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적취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분자 원자의 쌓임 혹은 사원소론, 지수화풍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BC 한 6세기, 5세기 때 그리스, 유럽이라고 해요. 그리스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 요즘에 뭐 양자역학 같은 그런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었거든요. 그 우리 사상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알프스 밑에, 히말라야 밑에 그리스와 인도가, 북인도가 그렇게 뭐 먼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둘 다 아리아닌이고, 여기는 인도 아리아닌이고 여기는 유럽 아리아닌, 다 아리아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유체계의 유사함, 그리고 교류, 이런 것들은 뭐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지수화풍을 가지고 엄청나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BC 5세기, 6세기 시대에 기본적으로 이 물질론, 물질의 근원에 대한 그 사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이제 그 적취설은 이제 꽤 그때 당시에는 유행을 했었고, 붓다도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되 정신과정까지 이제 확장해서 적취설이라고 하는, 혹은 이런 요소로 해체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의 괴로움을 설명하는데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집자라는 것이죠. 모여 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집자라고 하는 것이 사성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지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집자를 잡을 집자, 집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집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집이라고 했는데, 그 집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는 가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애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다는 거고, 애는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목마르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원한다고 그걸 했는데 거기서 만족이 되지 않고 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어쨌든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근데 이 집자는 알다시피 집착한다라고 할 때 이 손으로 잡고 있는 이 집자가 아니고 모여 쌓여 있다는 뜻에서 이 집자거든요. 모일 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게 뭐냐?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단순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런,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들의 모임이 쌓여서
그것이 종내에는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단순히 믹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컴바인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면 그냥 모여 쌓여 있는 뭐 쓰리가 쌓여 있듯이 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명에서 행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수많은 활동과 수많은 행동과 수많은 의도와 그 결과들에 대한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지식이 된다 그랬죠. 또는 의식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경량성을 가진 의식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신과정에 이것을 이제 투사하면 이 요소들이 모여서 쌓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구조화된다는 얘기가 바로 아까 우리가 그 12연기에서 이야기했던 경향성이 있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이 있는 의식이 가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물을 접촉해서 느낌이 있고 그 느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나는데,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또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사람마다 경향성이 있는 의식이 달라서 그렇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반복되게 쌓인 정신활동이 구조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단순히 내가 뭔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손에 꽉 쥐고 있다, 집착하고 있다, 이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켜켜이 쌓인 이런 성과 같다.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이렇게 그냥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구조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경향성이 나오죠. 상당히 구조를 가지면서 단단하게 지어진 성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말하는 그 집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이 집착이 아니고 쌓여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이 고통의 고통의 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성제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집, 이제 가래로 번역되는, 결국은 이 집은 사고의 경향성은 특정한 것에 대한 좋아함과 특정한 것에 대한 싫어함으로 나타날 텐데, 이 가래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 집을 어떻게 멸하느냐, 이 집을 멸해야 고가 멸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적 도노이나 사비 돈제라, 뭐 이런 이제 한자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능음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치라고 하면 즉각 깨달을 수 있지만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죠. 이 습관, 우리의 습관은 비돈제라, 그러니까 한 방에 깨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도노냐 점수냐, 뭐 도노한 뒤에 더 닦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뭐 닦는다라고 보든지 익숙해진다라고 보든지 다 이제 뭐 인정하고 있는 것은 견도 다음에 수도,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음을 체화하는 것은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다른 일이고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뭐 그게 깨달음이라도 좋지만 어쨌든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성제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글자가 말해주는 시사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성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이해하고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뭐 정견부터 시작해서 정사유, 뭐 정어, 그 다음에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정, 이렇게 이제 8가지인데, 8가지 사실 뜯어보면 똑바로 이해하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올바른 실행,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행함으로써 이 고의 원인이 되는 집이 멸해지고, 또 이 집이 멸해짐에 따라서 이 팔정도의 실행이 점점 더 완성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는
수단이자 목적이고 원인이자 결과이고 또 과정이자 목적지이기도 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원인과 결과가 서로 다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팔정도에 이제 앞서서 사성제, 불교가 불교인 가장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설명체계인 사성제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집이고 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가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구조화된 모여서 쌓인 구조화된 의식의 경향성이다. 이 경향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것이 사성제에서 제시하는 팔정도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